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가장 강한 한 수를 더하는 시간 연합뉴스 경제TV 윤쌤의 돈 되는 설전의 윤주호입니다. 제가 매주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이분 미리 제가 좀 연락을 드려가지고 시간 빼서 관심이 와주셨습니다. 그 키움의 반도체 담당인 박유학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좀 빨리 막 제가 저번에 섭외를 했던 이유가 제 인연도 있지만 자료 때문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자료를 8월 11일 날 2026년 HBM 산업 전망 실질적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 좀 굉장히 도전적인 주제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이 자료 갖고 세미나 할 때 욕은 안 먹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만약에 이 리포트대로라면 뭐가 더 안 좋다가 아니라 어쩌면 하이닉스 일방적인 분위기에서 약간은 변화의 조짐이 생길 수도 있겠다. 삼성전자도. 그래서 제가 매우 궁금해서 좀 서둘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지수가 좀 의미 있게 올라가려면 전자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9월 12일 아침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지수가 고점을 넘었고 삼성전자가 상당히 견인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료 위주로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예. 사실 올해 내내 SK 하이닉스 오버웨이트한 것들이 좋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하이닉스롱 다 삼성 숏 이러면 제일 좋아하는 아마 콜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트랜스트 포스 있지 않습니까? 대만 거. 예, 맞습니다. 시장 조사. 그렇죠. 네. 봤더니 파운더리 쪽이 삼성전자가 더 줄었던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파운드리 산업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 이게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그 뉴스나 시장 센티멘트가 가장 강했던 시기가 코로나 직후였습니다. 그때 삼성전자 이제 10만 전자 가자마자 막 이럴 때. 근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시장에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파운드리가 향후에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파운드리는 이제 시장 특성상 고객과의 계약 베이스를 갖고서 움직이는데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이미 그때 당시 때 몇 년 전에 계약이 이제 해지되고 있던 것들이 실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를 볼 때는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이제 신규 고객과의 계약 관계. 최근에 뉴스에 그런 게 좀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랑 계약도 하고 애플과 계약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매출로 나오는 건 또 한 2년 정도 뒤부터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이제 메모리를 볼 때보다는 좀 더 긴 시각으로 이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파운드리의 실적이 빠지는 걸 가지고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를 바라보기에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 산업 특성상.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D램인데요. 예. 사실 하이닉스가 저번에 1분기에 1위로 올랐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의 38% 넘어갔는데 하이닉스는 오히려 이번 트렌드포스 자료 보니까 더 줄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 D램 쪽에서도 왜 이렇게 계속 삼성전자가 뒤지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전방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AI의 수요만 좀 강하고 나머지 일반 수요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PC 그리고 범용 서버 이쪽 수요가 썩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의 전방을 갖고 있는 HBM 제품 그 제품을 많이 하고 있는 하이닉스의 실적이 지금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거기서 좀 약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반 범용 제품군에서의 점유율이 빠진다기보다는 HBM에서 현재 못하고 있는 것들이 전체 D램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좀 활동을 시작하면 이건 다시 좁혀질 수가 있겠네요. 예, 활동은 하고는 있는데 그 시장도 이제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게 HBM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은 전방에 이제 GPU, 엔비디아나 AMD GPU 또는 이제 현재 커지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체 가속기 여기에 이제 HBM이 들어가는데 삼성전자도 현재 활동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의 주 모델가 이제 에이지기라고 하는 요 자체 칩을 만드는 메이커들이 주요 고객이고, 요 엔비디아나 AMD 쪽은 전자의 주요 고객이 아니고 이제 하이닉스 주요 고객인데 아무래도 전체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전자도 하고는 있지만 엔비디아와의 거래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한테 많이 밀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건 뒤에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사실 어제 굉장히 핫했던 이슈가 낸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부 외사의 어떤 좀 비관적으로 보던 어떤 애널리스트 분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그분께서 갑자기
낸드의 어떤 약간 좀 업사이드 콜을 해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낸드가 좀 좋아진다 나오다 보니까 어제는 반도체 전반으로 좀 종목이 확산되는데 낸드는 어때요? 낸드는 지금 최악을 좀 벗어나는 분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수요로 봤을 때 그 서버에 들어가는 제품이 ESSD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제품 수요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AI 쪽에 들어가는 그 추론 시장, 추론 시장이라 하는데 거기에 이제 ESSD가 전방을 좀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추론용 AI 시장이 좀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ESSD 수요가 바닥을 찍고 이제 좀 올라가는 분석형 거죠. AI에서 추론형 AI로 갔기 때문에 낸드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낸드도 산업 전체를 보려면은 이제 그 ESSD의 시장 비중이 전체 한 4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수요도 보고 뭐 공급도 보고 그래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뭐 시가에서 쉬운 하드디스크가 HDD에서 SSD로 넘어간다.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게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본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상태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디램도 점유율 떨어지고 있고 낸드도 사실 오히려 한익이 오히려 크게 더 점유율이 늘었더라고요. 네. 뭐 삼성전자도 늘었지만 이러면 뭐 굳이 삼성전자를 왜 사? 그냥 SK 하이닉스 여전히 고아니야? 뭐 이런 시각이 지배적인데 네. 사실 8월 11일 자료 내용은 약간 이거와는 뭐 하이닉스 나쁘다 얘기는 아니었지만 하이닉스는 어떻게든 마켓 퍼폼으로 내리셨고 예, 맞습니다. 삼전은 바이를 유지하셨으니까 그렇게 보는 가장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때문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주가 반영이 현재 이제 다 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에 잘했던 거에 대한 주가 반영이 지금 되고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갭이 지금 많이 벌어져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 과거에 못했던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못할 것이냐 아니면은 잘할 가능성이 있냐에 따라서 향후 삼성전자 주가의 향방이 많이 갈릴 거라 보고 있는 건데요. 저는 지금 이제 현재의 여러 가지 데이터나 여러 가지 정황이나 판단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앞으로 한 2, 3년 정도 동안에는 그동안 못해왔던 HBM 비즈니스 쪽에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고요. 그 내용을 이제 리포트에 좀 담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은 좀 진지하게 왜냐하면 이 워낙 중요한 이게 이 스탠스가 어쩌면 앞으로의 그 수익률을 결정지을 상대 수익률을 결정지을 것 같고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수의 상단을 여는 어떤 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핵심은 이거 아니에요. HBM 공급이 예전보다 많아질 거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특히 왜 총 캐퍼시티를 상당히 높여주셨더라고 2026년을. 네. 그게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게 산업이 안정적으로 흘러갈 때 그러니까 수요처가 안정적이고 공급업체도 변함이 없을 때는 보통의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으면서 이제 흘러가지만 공급업체 중에 누군가가 시장 점유율 욕심을 내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산업의 전체 수요보다 더 많은 양의 공급을 시장에 풀어놓고서 점유율 싸움이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1등 업체도 점유율을 읽기 쉽지 않아 할 거고 2, 3등이나 이제 팔로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점유율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공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삼성전자가 내년도 HBM4에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장 수요보다 더 많은 양의 이제 공급을 늘리기 시작할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이 지금 평택 4공장에 증설도 좀 단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HBM4에서 성과가 나올 경우에는 추가 증설까지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는 이제 공급 증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예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택에 만약에 만약 HBM 쪽으로 디램 부분 캐파스 투자를 하면 전공정 회사들은 매출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확 좋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전공정 장비들. 예, 전공정 장비들이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평택 4공장 자체가 전공정 설비 입고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장이고요. 그렇죠. 지금 디램 산업을 보면 뭐 이거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3년 정도 디램을 보면 전공정은 가동률이 3년 전만 해도 되게 낮았었거든요. 사실 거의 뭐 표현이 그런데 맛이 가 있었잖아요. 그때 막 적자도 나고 가동률이 거의 70% 미만으로 디램 3사가 다 떨어져 있던 상태고 근데 그때 이제 HBM이 수요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때 HBM의 전체 그 수요 비중
판매량 비중으로 봤을 때는 D램 전체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현재 막 15%까지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후공정은 캐파가 부족하니까 증설을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후공정 업체들의 주가가 좋았고 대신에 전공정은 가동률이 낮으니까 그 있던 가동률을 끌어올리면서 전방의 HBM 수요를 맞춰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목에 차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HBM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도 전공정에 장비 투자를 해야 되고 하이닉스도 전공정 장비 투자를 해야 되고 마이크론도 이건 다 마찬가지로 이제 전공정이 좀 좋아지는 사이클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투자하는 건 오케이.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만 떠오르는 게 HBM4 테스트 결과가 아직도 확정적인 게 아니지 않아요? 제가 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시간이 좀 이게 뭐 이게 좀 양치는 소년도 아니고 이게 되냐가 나와야 뭐 내년 상반기에 추가 투자를 확 하지 않는 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가 나오려면 이제 내년 뭐 1분기 정도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HBM의 고객 테스트 기간이 보통 한 6, 7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 1분기 가야 D램 3사의 테스트 결과들이 거의 다 나올 겁니다. 이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업체들도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저희가 볼 때는 그럼 결과가 나올 때 그 시점 가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액션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미리 내가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하면서 미리 좀 선택을 할 것이냐의 차이인데, 저는 이제 좀 선제적으로 이거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데이터들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좀 얘기를 드려보면 일단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아직 신뢰가 되게 맞습니다. 그동안 잘 못해왔으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과거에 왜 못했냐를 저희가 또 봐야 되잖아요. 근데 못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일단 HBM과 관련된 후공정 수율이 너무 낮았거든요. 거의 뭐 절반도 안 되는 수율로 2년 가까이 진행이 됐었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HBM 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거의 하이닉스의 후공정 수율과 비슷할 정도로 많이 개선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문제됐었던 그 HBM의 후공정 수율이 거의 해소가 됐다. 이게 이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HBM4가 내년도에 이제 출시가 돼야 되는데 고객들한테 샘플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 제품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테스트도 하고 이게 이제 시장에 공개도 되고 하거든요. 이제 삼성전자의 현재 HBM4가 성능이 괜찮습니다. 이게 정말 믿어도 되는 거예요? 공개된 데이터로 보면 괜찮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뭐 밴드위스라고 저희가 전문 용어로 얘기하는데 이게 쉽게 보시면은 시간당 처리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처리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를 나타내는데 하이닉스랑 이제 마이크론이 공개한 데이터는 대략 시간당 2TB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최대 시간 초당 2.4TB까지 밴드위스가 나온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경쟁사보다 속도가 20%나 삼성전자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굳이 제가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그동안 삼성전자 HBM이 잘 안 됐던 원인 중에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엔비디아한테서 퀄을 못 받았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열. 그에 따른 전력 소모, 과대한 전력 소모. 이거였는데 이거랑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처리 속도랑 비교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처리 속도가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 제품이 2.4TB까지 되는 제품을 이제 고객들한테 공급을 했는데 경쟁사 제품처럼 이 속도를 2TB까지 낮춰서 만약에 삼성전자 제품이 돌아간다면 발열이 당연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에어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보실 때 에어컨도 보면 막 엄청 세게 돌리면은 그 열도 많이 나고 소리도 시끄럽고 이러는데 이거를 약간만 낮추면 조용해지고 열도 안 나잖아요. 거의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통의 반도체 칩은 본인이 갖고 있는 최대 캐파, 최대 속도보다 낮추게 되면 발열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필드에서 체크했을 때도 전자의 HBM4가 발열 이슈가 없다라고 현재까지는 이제 체크가 되고 있는데 공개된 이런 숫자 데이터만 봐도 충분히 없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HBM4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 나온 데까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동안 문제됐던 많은 것들이 해소됐다고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삼전이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려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가겠네요.
그럴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HBM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에 뭐 영업 적자를 본 걸로 저희는 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상당히 많은 양의 이익을 낸 거 대비는 마진 갭이 많이 벌어져 있고 이번 분기에 이제 물량이 많이 증가할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던 에이직 쪽에 물량이 늘어나면서 마진이 개선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동률이 워낙 낮아서 삼성전자 지금 HBM의 판매량은 본인의 캐파 대비 판매량이 워낙 낮기 때문에 본인이 낼 수 있는 그 수익성보다 현저히 낮은 수익성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실적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지금 되게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예. 전자 입장에서는 HBM의 판가나 이런 거를 공격적으로 고객들한테 제시를 해서 낮게 가져오더라도 물량을 꽉 채워서 가동을 올리면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도 생기고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OP 마진도 개선되는 효과가 아, 그러면 하이닉스한테 안 좋은 건데 이건?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전자가 그래서 HBM4에 성공을 하게 되면 산업 자체의 총 마진 자체가 단기적으로 좀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려면 내년 1분기, 근데 이제 뭐 올해 한 4분기 정도만 가도 어느 정도의 윤곽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던 간에 이제 그 시장은 보이는데 이제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결국 전고종 장비 업체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예. 이걸 반영해서 그리고 확인되면 더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예. 다음에 수주가 더 나오는 거니까. 근데 실적으로 평택 사공장이라던가 하이닉스도 증설하는 부분들이 현재 거의 다 HBM4로 할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증설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쪽이 언제쯤이면 이게 확인이 되죠? 대략? 지금 삼성전자 평택 4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부 투자가 올해 여름 정도에 진행이 됐고요. 이게 이제 장비 입고 들어가는 게 이제 올해 연말 4분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비 업체들의 실적은 입고 또는 셋업 기준이니까 4분기에 이제 분기 실적이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좋을 거고요. 예. 보통 그러면 실적을 애널리스트들이 반영하기 시작하니까. 예, 그래서 현재 주가는 이 정도까지는 반영돼서 다 최근에 올라온 게 그것들이 올라왔다 보고 있고요. 추가로 이제 증설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제 삼성의 HBM4가 잘 된다는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나는 게 아마 올해 4분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평택 4공장의 잔여 공간들에 대한 전공정 투자를 또 단행할 걸로 보고 있고 그러면은 공간이 D램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옆에 평택 5공장에 대한 착공도 나설 걸로 아, 그것까지 갈 수도 있다 보는 거예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거는 오랫동안 비워둘 거로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가정들이 전부 이제 전자의 HBM4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네. 뭐 이런 것들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저희가 뭐 완전히 확인하려면 내년 1분기 가야 되는 거고 네. 그 전에 이제 선제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판단하고서 미리 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약간 선택의 기로에 있는 상황이죠. 예. 내년 1분기에 만약 이게 확인되면 시장에도 상당히 큰 힘이 되겠네요. 대략.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수와 매일 연동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굉장히 네네. 감정 쑥 빼고 진지하게 여쭤보는 건데. 근데 이제 아까 공급은 늘어나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삼성이 공격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데 수요가 아주 강하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가 약간 그 HBM에 대한 거가 약해졌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죠? 엔비디아가 이제 보면은 2023년도에 H100이라는 제품 하퍼인데요. 그 제품을 내면서 D램 용량이 이제 90기가대 정도를 채택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매년 채택률이 높아지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 하나에 그 HBM을 288기가를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3년부터 올해까지 뭐 90기가대에서 288이니까 몇 배의 이제 성장을 한 상태인데 내년도에는 이게 멈춥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왜 그렇죠? 이게 이제 약간 그 예전 인텔 CPU랑 비슷한 전략을 엔비디아가 취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인텔을 보면 지금은 좀 안 좋지만 예전에 인텔이 한창 잘 나갈 때 틱톡이라는 전략을 썼었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제품의 성능을 크게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공정은 그대로 놔두고 제품 성능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한 1, 2년 동안 공정을 좀 변경하면서 이제 퍼포먼스 그 약간 최적화를 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최근 한 2023년도부터 올해까지 흐름을 보면 공정은 4나노에 그대로 딱 놔두고요. 이 병렬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칩 사이즈를 계속
그 얘기 하더라고요. 칩 사이즈 커진다. 칩 사이즈를 계속 키웠는데 왜 커졌냐면 병렬 처리를 많이 하려면 이 안에 이제 반도체 기반이 되는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를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처리하기 위한 반도체의 숫자를 늘리고 공정은 그대로니까 면적이 커지고 이게 이제 그동안 엔비디아 GPU고 HBM은 또 뭐가 있었냐면 면적이 커지면서 그 안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니까 HBM은 요 트랜지스터랑 1대1 매핑이 되면서 처리해주는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HBM 용량도 같이 커지는 흐름이 최근 한 3년 정도였는데 내년 한 1년은 엔비디아가 이제 최적화 작업에 나옵니다. 그대로 놔두고 면적을 줄이는 작업으로 너무 이제 키워놨으니까. 예, 줄이는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HBM 용량도 추가로 증가시킬 필요는 단기간 내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야, 공급이 늘어나는데 그게 안 늘어나면 이게 수급이 약간 깨지겠는데요?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약간 내년도에 HBM 수급은 올해보다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다는 게 이제 최근 3년은 쇼티지가 엄청 좀 많이 났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밸런스 또는 이제 삼성전자 아까 얘기 드렸던 뭐 추가 증설에 나오고 평택 5기 투자하고 이런 오버서플라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해서 뭐 그동안에 이제 그런 뭐 쇼티지와 같은 상황은 내년 1년은 좀 없지 않을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결국 이러한 소위 수급이 소위 쇼티지가 깨지는 순간 하이스가 흔들릴 거고 하이스가 흔들리면 삼전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예. 어차피 이 시장이 돈을 벌기 힘든 시장이 되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사실 좀 많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잘 된다는 가정을 하면 시장을 약간 흐리면서 이제 들어가는. 그렇죠. 흐리는 거죠. 이거 사실 뭐. 그때 이제 주가가 과연 좋을 것이냐라는 생각인데 현재 주가 레벨을 보면은 그래도 업사이드는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올라갈 룸은 있다. 왜냐하면 그 하이닉스의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은 그 디램 사이클의 최상단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바닥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PBR 한 배가 깨진 상태에서 올라와서 주가 차트만 보면 저희가 되게 많이 올라온 걸로 보이지만 디램 사이클에서 삼성이 그동안 받아왔던 이 밸류에이션 중에 거의 평균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HBM4가 되면 이게 이제 평균 정도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평균 밸류에이션이 지금 주가로 보면 대략 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뭐 아무리 이제 업황 흐리고 가더라도 한 9만 원 정도. 업황이 안 좋아도 9만 원이 갈 수 있다. 이게 안 좋다고 해도 이제 뭐 전방에 AI 수요가 완전히 꺾이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오늘 아침에 오라클도 발표했지만 추론 시장이 나오면서 전방 AI 수요가 장기적으로 계속 좋으니까 HBM이라는 것들도 내년에 일시적으로 잠깐 안 좋아질 수 있겠지만 27년, 28년도를 보면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평균 밸류에이션이 양사가 좀 수렴했다가 좀 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AI 가속기 시장 쪽으로 간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네. 추론의 시장이다 이제부터는 네, 네. 뭐. 그 가속기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규모 자체는 이제 각사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추정해서 보긴 해야겠지만 최근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막 이쪽에 주도하고 있다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보다 브로드컴이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이제 전체 가속기 시장의 현재 점유율을 보면은 엔비디아가 대략 한 75%가 좀 넘어갑니다. 80%에 근접하게 되고요. 나머지가 이제 AMD는 거의 몇 퍼센트 없고요. 한 5% 내외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그럼 나머지 한 15% 정도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에이직. 거기에 고객은 이제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인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구글 이런 업체들이 이제 고객이고, 요 고객들을 가지고서 이제 OEM 방식으로 제품을 대리 생산해주는 업체가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 점유율로 보면 이제 브로드컴이 갖고 있는 그 에이직 시장의 가속기 내 그 시장 점유율이 대략 한 15%에서 한 18% 남짓 되고 있고,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75%니까 뭐 전체 시장 파이로 봤을 때 엔비디아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근데 성장률로 보면은 저희도 지금 전망하는 게 내년도에 엔비디아의 그 GPU 그 시장 성장률은 대략 한 10% 중반대 정도 나올 걸로 보고, 브로드컴이 하고 있는 그 에이직 시장의 그 수요 증가율은 60%대 성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이제 앞으로는 이 브로드컴이 전방으로 갖고 있는 이 에이직 시장 성장률이 60%대로 고성장이 나오고, 엔비디아는 10%대로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내년부터 뭐 향후 5년 정도는 그렇게 좀 흘러가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박의원 위원장은 어떠세요? 브로드컴 요즘 하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브로드컴 옛날에 거의 그
그것도 표현이 좋은데 좀 안 좋아졌던 회사인데 어떻게 기사회상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네. 지금 에이직 시장이 계속 좋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도 볼 때 향후 5년 동안은 에이직이 계속 커질 걸로 보고 있어서 뭐 실적 성장 모멘텀 측면에서는 브로드컴이 좀 강할 것 같습니다. 주가에 대한 거는 뭐 밸류에이션이 지금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예. 상대적 비교로 봤을 때는 브로드컴 쪽의 에이직 진영이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여튼 뭐 시장 점유율을 되게 갖고 싶어하는 삼성전자도 당연히 갖고 싶을 거고, 예. 마이크론도 당연히 달려들 거고, 하이닉스는 수성을 할 거고, 이게 막 몰려들면은 공급 쪽은 확실히 부담이 커지네요, 점점. 예, 내년에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거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에이직 시장의 성장률이 커지잖아요. 네. 근데 이 시장은 거기에 들어가는 HBM은 삼성전자의 현재 점유율이 75%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까 이제 브로드컴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예. 그냥 많은 분들이 브로드컴을 얘기하는 순간 삼성전자도 떠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보다 브로드컴이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라는 시나리오도 그렇게 보셔도 되는 건가요? 예, 시장 전체 비중이 낮아서 그렇지. 예. 거기에 익스포저가 가장 큰 회사가 지금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포인트를 맞춘다면 지금 삼성전자를 보셔야 되긴 합니다. 물론 누가 뭐래도 사실은 공급이 부족했잖아요. 지난 예. 3년간 어쩌면 이 공급 부족 시장을 너무나 겪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공급 부족이 좀 해소되면서 이 시장 형태가 그런 공급자가 이제 좀 하이닉스가 우위를 갖는 시장에서 그래서 제공자들 수요자 위주로 바뀌는 거겠네요. 사는 사람들 위주로 완전히. 예, 아마 한 1, 2년 정도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랬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뭐 가격이에요, 성능이에요, 뭐 다 섞이겠지만. 성능은 기본적으로 비슷비슷하죠? 요구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 예, 상황이니까요. 이게 그때 사이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도 이제 앞으로 내년 한 연말, 내후년 초 이때까지는 아마 가격이 가장 좀 크리티컬하지 않을까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그 하이퍼스케일러들 예를 들어 이제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이런 업체들도 다 자체 가속기,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를 대체해서 뭔가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이유 자체가 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게 가장 크니까요. 코스트는 엔비디아 코스트가 큰가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그 가속기 내에서 HBM의 그 원가 비중이 불과 한 1, 2년, 23년, 22년, 23년 뭐 이때까지만 해도 10% 정도 됐는데요. 지금 현재 20%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업체들 입장에서는 짜증 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좀 더 시계열을 길게 저희가 엔비디아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가 내년에는 이제 HBM 용량을 안 늘리고 이제 최적화 작업을 하지만 27년도에 나오는 제품은 HBM 용량이 3배 가까이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 생각하면 이 HBM 가격이 지금과 같으면 그 원가 비중이 지금 20%인데 이게 아니고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내후년에 용량을 키운 HBM을 채택하기 전에 판가를 낮추기를 되게 희망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니즈와 삼성전자의 이 점유율을 올리기 위한 니즈가 좀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쓸 수도 있겠다. 쓸 수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사실 엔비디아도 GP 마진 어떻게든지 개선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올해 초부터 엔비디아 주가가 실적 나올 때마다 밀린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GP 마진 우려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GP 마진 우려가 되게 맨날 시작발 단어로 나왔던 건데 맞습니다. 네. 결국 하이닉스만 갖고서는 이 마진 축소, 마진 이거를 협상력이 떨어지니까 예, 맞습니다. 삼성이 성공하기를 되게 바라겠네요. 예. 근데 실제 엔비디아랑 진전이 있어요, 근데 하도 엔비디아 킬캐스터 된다 했다 안 됐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사실 이제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시도했던 거에 이제 HBM3 12단 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사실 제품 자체 성능이 썩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안 되는 거 보면? 폐기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그걸 이제 에이직이나 이쪽에 좀 높은 판가에 팔고는 있으니까요. 근데 또 엔비디아 요구 조건에 크게 미타지는 못하는 모습이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올해 연말 정도 가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되더라도 아마 뭐 엔비디아 내 점유율은 좀 작지 않을까. 근데 HBM4는 이제 고객 테스트를 시작을 했으니까 피드백을 좀 기다리고. HBM3는 저는 엔비디아는 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몇 번을 해도 안 된다는 거는 이거 말고 다른 거 가져오라는 의미 아니냐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다른 걸 완전히 폰은 완전히 좀 다르게 가져가는 거죠 지금 이게. 예,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그 정확히 보신 게
사실 이제 HBM3나 3E 제품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D램의 기반이 되는 공정이 있거든요. 뭐 D램을 뭔가 만들어야 그래, 그거를 그거 갖다가 하는 거니까. 공장 예. 가서 쌓고 할 거잖아요. 예. 근데 기반이 되는 이 제품이 이제 원A 공정이라고 하는 공정의 제품이었는데 예. 이 제품 자체가 썩 좋지가 못했어요. 저도 그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 몇 년 전에 처음 양산을 할 때도 저도 그렇고 시장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요.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 제품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그게 이제 HBM까지 연결이 되고 이러면서 지금 계속 이제 문제가 좀 네. 발생이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작년에 한 1년 이상 전에 위에 이제 그 부회장님께서 좀 바뀌시고 이러면서 아예 용단을 내려가지고 제품의 재설계를 아예 다 해버리는 게 했었습니다. 공정을 해서 원신 하나로 하는 선단 공정으로 바꿔서 제품이 나왔는데 그 제품은 또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그동안 못했던 거를 다 끊어내고 아예 이제 처음부터 다 바꾼 제품을 이제 엔비디아한테 보낸 상태. 근데 이제 이런 말을 저는 듣긴 하는데 네. 시장에서 이런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의심을 하는 거죠. 삼성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혁신이 부족하고 네. 굼뜨다 이런 걸 못 하고 있다. 앞으로도 잘할 수 있겠냐. 근데 확실히 변화는 있는 건가요 지금? 저도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출신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예, 확실히 뭐 제가 일했을 때 한 20년 전 그때랑은 15년, 20년 전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러긴 한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내부 분위기도 확실히 좀 나아졌습니까? 최근 몇 년 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또 내부에 계셨던 분이니까 또 투자자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그 뭐 전반적인 얘기를 했어요. 결론은 뭐냐면 HBM 시장에서 약간 공급과잉까지는 아니지만 수급 어떤 쇼티지는 해소될 것 같고 그 이유가 거기 삼성이 진출하는 것 때문이다. 이게 시나리오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투자 전략을 세웠을 때 탑픽을 삼성전자를 얘기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아, 예. 이거 결국은 HBM4에서 점유율이 올라올 거다는 전제를 해야 이게 가능한 예, 건데 맞습니다. 네. 그 탑픽은 삼성전자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 그다음에 솔브레인, TCK, 원희 EPS 정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제가. 아, 예,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에서 하나 종목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아, 네. 8월 그때 수준으로 보면은 네, 네. 그때 분명히 강하게 바이코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수준에서는 어떤지. 먼저 삼성전자예요. 아까 여러 가지 저희가 미리 앞서 다 얘기를 했지만 전자에 대한 탑픽 이유를 좀 다시 한번 좀 딱 정리를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아, 네. 삼성전자는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그동안 못했던 HBM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은 우리가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주가 수준이 워낙 낮으니까 타볼 만하다. 요게 있고 또 하나는 삼성의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이미 몇 년 전에 정해진 수준으로 인해서 지금 되게 안 좋은데 신규 고객들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역시 적자를 좀 탈피하면서 올라갈 거다. 그래서 전자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그 HBM과 파운드리가 동시에 좀 좋아지면서 주가를 좀 위쪽으로 끌고 가지 않겠냐. 이게 저희가 보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어제 나온 얘기는 낸드 쪽 사이클이 좀 바닥치고 돌면 예. 삼정이 더 좋다 얘기인데 그것도 맞나요? 아무래도 이제 낸드 사이클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게 삼성전자이기도 하니까요. 예. 어깨 1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수요가 돌아서는 게 ESSD인데 거기에서 점유율이 가장 큰 게 또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쪽이 돌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저희 이제 낸드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는데요. 만약 낸드 비즈니스가 정말 일부 의견대로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거라면 업사이드가 더 열 수 있겠네요, 삼성전자를.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낸드 업황은 제 시각은 내년 하반기부터 27년도, 28년도 요 한 2년 정도 큰 업사이클이 다시 갈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좋겠는데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릴 때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얘기는 드린 겁니다. 얘기 드린 이유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HBM이나 뭐 파운드리 같은 것들이 내년 연초까지 주가 모멘텀으로 있긴 하겠지만 그때 가서 저희 예상대로 낸드 업황이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고 거기에서 삼성전자가 뭔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보게 되면 주가는 더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PBR 평균이 1.5배인데 그게 한 9만 원이라 치고 예, 맞습니다. 9만 원까지는 이 소위 HBM 진출만으로 갈 수 있고 예. 위가 또 과거 업 사이클로 올라가는 낸드 사이클까지 오면 평균 이상으로 가는 사이클이 오는 거네요. 예, 그렇게 일단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데 이 정도면 아, 네. 하이스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하이닉스도 아까 얘기드렸던 랜더폰과 관련돼서 이제 같이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HBM의 영업이익 비중이 워낙 많고 올해 벌어들이는 이익의 상당 부분, 예를 들어 올해 HBM이 21조 원 정도 이익을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사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HBM4에서 성과를 내게 된다면 하이닉스의 주가는 약간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이제 단기 트레이딩 콜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올해 2분기부터 뭐 3분기 초중반까지는 매수콜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뭐 썩 좋게 그래서 그로스는 확실히 더 있는데 HBM이 좋으니까 성장률이 꺾여 내려올 거라는 거죠. 이익 성장률이. 지금까지는 되게 좋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EPS 성장률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EPS 성장률이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경쟁사한테 점유율까지 뺏기는 게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멀티플까지 좀 빠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의 하이닉스 너무 좋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조금 위험 관련을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솔직히 이거 가서 이렇게 말하면 반응이 어때요? 세미나 같이. 아, 그게 더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어느 운용사는 전체 펀드의 35%가 하이닉스 한 종목으로 해서 올해 시장 상당히 비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박유학 애널리스트 아는 게 없구나 뭐 이렇게 깔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게 제 이 코멘트도 오늘 정도 주가 수준을 보고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몇 주 전에 한 25만 원 갔을 때는 똑같은 얘기를 드렸지만 주가는 단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 하니까요. 이게 그때 뭐 고민은 요즘에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30만 원 또 왔으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저는 전략 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롱숏 개념을 많이 보거든요.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컨센서스 강한 게 하이닉스 롱, 삼성전자 숏, 카카오 롱, 네이버 숏이에요. 아, 네. 정말 이거는 무슨 마치 서로 언약식처럼 서로 다 믿고 있는데 보통 숏 커버가 나올 때가 이럴 때거든요. 과할 때. 그래서 혹시 10월부터 이런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이닉스 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시죠 전혀.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근데 투자자들은 이제 밑단 종목을 원하는데 와 봤더니 너무들 다 올라 있어요. 아, 예, 맞습니다. 근데 독특하게 좀 알아놓은 종목 하나를 탑픽으로 해놓으셔가지고 눈길이 가더라고요.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이에요. 솔브레인. 네, 네. 이거는 주가도 많이 안 올랐는데 내용을 봤더니 실적이 안 좋았던데요. 근데 이게 근데 왜 탑픽이죠? 실적도 그냥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를 좀 좋게 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체를 좀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작년 연말에도 비슷한 업체들을 바닥에서 좀 이런 업체들 추천해서 지금은 또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업체들도 있고 한데 지금 이제 솔브레인을 좋게 보는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의 전략과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솔브레인이 그동안 뭐 실적도 별로 안 좋았고 2분기에는 실적 쇼크가 이익단에서 좀 발생이 되는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회성 비용을 워낙 많이 좀 반영을 해서 그로 인해서 이익이 일시적으로 깨지는 상황이에요. 일시적이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솔브레인을 바라볼 때 좋아질 것이냐 안 좋아질 것이냐 봐야 되는데 일단 좋아질 만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아까 HBM4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증설에 나서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네가 하고 있던 반도체 관련된 소재들의 실적이 3, 4분기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 초에 일본 업체 하나 인수를 했는데 그 업체가 이제 선플로우 시스템이라는 회사거든요. 얘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그 케미컬의 운송 용기나 뭐 배관, 그 저장 탱크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뭔가 반도체 소재를 삼성전자 라인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뭔가 탱크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걸 운송할 때도 탱크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많이 쓰이겠네요. 이 회사의 전방 수요처가 TSMC, 삼성전자, 인텔, 마이크론 그래요? 전 세계 다 하고 있습니다. 연결 잡히는 회사죠? 연결로 지난 2분기에 잡혔는데 2분기에 잡히면서 이제 연결 작업에서 들어가는 비용 처리들 그래서 그게 까진 거예요.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3분기에는 비용 없이 이제 실적에 반영되니까 들어올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용기의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가 TSMC인데 솔브레인의 수건 사업이거든요. TSMC 진출. 그래서 그 TSMC 라인에 선플로우 시스템에 이런 용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성 있어요?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약간 조금이니까 맞습니다. 기대감으로 약간 플러스로 그냥 해놓는 겁니다. 이게 뭐 지금 당장 주가로 가져갈기는 않겠지만 몇 년 정도를 바라보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 외에는 이제 솔브레인이 최근 몇 년 동안 R&D를 많이 했는데요. 그 제품 성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에 뭐 주요 고객사 중에 한 명한테 HBM 관련된 신규 소재를 공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도 발생이 되니까 기존 비즈니스가 좋아지고 인수한 업체들의 실적 성과가 나오고 그리고 신제품 소재를 이제 HBM 쪽으로 공급하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 TSK를 어쩌면 부품 탑픽을 했는데 예. TSK를 좋아하는 분이 내 주위에 하나 있어가지고 아, 그런가요? 회사는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네. 근데 주가 많이 올랐지 않았어요? 예, 바닥 대비는 좀 올랐는데 그래도 고점 대비는 많이 지금 아직 그쵸. 회복을 못한 상태고요. TCK도 이제 기본 비즈니스가 랜드거든요. 네. 랜드가 안 좋으니까 회사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뭐 내년 하반기 좀 길게 봤을 때 랜드는 좋아지는 그림으로 갈 것이고 TCK를 저희가 좋게 보는 포인트는 랜드에서 다른 쪽으로 이제 시장이 확장될 회사입니다. 네, 그 얘기를 항상 나한테 설득을 하는데 제가 듣고서 그러냐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TCK의 기본 제품이 이제 SIC라는 그러니까요. 제품인데요. 얘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얘가 뭐냐면 솔리드 SIC 비싸요. 얘가. 예. 비싼데 엄청 비싸고 고마진이고 예. 기존에 사용되는 다른 소재들 대비 얘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공정이 미세화되거나 아니면은 랜드를 더 많이 쌓거나 이럴 경우에는 기존 게 이제 강함이 부족해서 못 버티게 되면 이 TCK SIC로 바꿔야 되거든요. 가장 먼저 바꾼 게 랜드였고요. 랜드가 업사이드 열리면 확 좋아지겠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예, 랜드가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회사는 뭐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있고 좋아질 수밖에 없죠. 예. 거기서는 거의 독점적인 위치에 있으니까요. 우리 랜드 하면 맨날 테스 얘기하고 막 이랬었는데 거기 이제 장비 쪽이고. 그쵸. 예, 예. 그리고 지금 이게 기존에 있던 소재들이 못 버티기 시작하는 데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게 이제 HBM. 당장은 버티는데 HBM4E가 될 것 같거든요. 아마 내후년 27년도. 그쵸. 27년도 제품이 되면 이게 못 버텨서 TCK SIC로 또 바꿔야 될 것 같고. 또 못 버티는 게 있습니다. 2나노 파운드리. 파운드리가 이제 TSMC가 올해 연말 2나노 적용하고 내년에 이제 삼성전자도 2나노 들어가게 되는데요. 2나노로 들어가면서 기존에 있던 소재들이 또 못 버텨서 요 SIC로 제가 이게 듣고서 잘 이해가 안 갔었어요. 왜 못 버티는 거죠 이게 이 소재들이? 그 HBM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애칭을 할 때 이 들어가는 그 강도가 있는데요. 예. HBM이 적층이 또 많이 되고 얇아지고 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점점 쌓이니까 예. 더 큰 강도로 얘를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그 HBM 할 때 예. TSV 홀을 뚫어서 이렇게 칩들을 연결하는데 이 구멍을 뚫을 때 너무 강하게 구멍을 뚫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부품들이 잘 못 버텨서 이제 바꾸는 개념이고요. 그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나노 들어가면서 이 좀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게이트의 구조가 좀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GAA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게이트 구조가 바뀌면서 요거를 만드는 그 애칭 장비 자체가 또 바뀝니다. 레미서의 장비가 바뀌는데 요걸 만들 때 또 너무 하쉬하게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좀 얘를 갖다 쓰는 이런 경향들이 좀 장기적으로 좋아지겠네요. 이거는 예, 단기적인 실적은 이제 랜드가 좋아져야 막 이렇게 갈 테니까 그냥 약간 밋밋하게 갈 것 같긴 한데 내년 내후년 이렇게 봤을 때는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편하고 주가도 많이 오른 게 그냥 평택 공장 투자한다고 얘기되면 원익은 그냥 떠오르는 종목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원익 다 반영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전공종 들어간 거는? 예, 원익도 이제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긴 한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제 평택 5공장 투자 얘기도 있고 미국 테일러 오공장 얘기 나와야지 이게 되겠네요. 그러면. 예, 5공장 투자 사공장은 얘기가 뭐- 나오면 아마 주가는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목표 주가가 49,000원인가 그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직은 업사이드는 조금 더 남아 있다 봅니다. 원익이 참 좋은 회사죠. 이거 하면은. 원익. 그렇죠. 예, 원익 IPS도 최근 한 4년, 5년 정도 R&D를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요. 비용도 많이 늘리고 인력도 많이 뽑고 그래서 이익률이 급감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 개발했던 제품들이 고객들한테 런칭되면서 신규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아마 고객 캐펙스 대비 수주 금액이 증가할 겁니다. 중국 상신 메모리인가? 네. 거기도 원익 거 쓴다는데 맞아요? 중국 업체들도 예, 원익 IPS 제품들을 좀 가져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수출하는 건 문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이렇게 그 막아도 문제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장비들을. 그리고 한솔 케미칼도 이제 항상 커버하시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아까 솔브레인 말한 거 보면 한솔 케미칼은 좀 약간 많이 올라갔다 보시는 건가요?
많이 올랐죠. 이 바닥 대비 네. 저희 콜하고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주가가 업사이드가 더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네. 다른 업체들과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매력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탑픽으로는 안 하고 그냥 관심 종목 정도로 놔두고. 그래요. 제가 이제 자료에 쓴 종목들 위주로 물 여쭤봤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좀 그래도 눈여겨봐야 될 것들 커버리지 내에서 뭐가 있죠? 지금 현재는 지금 솔브레인을 네. 가장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해외 주식에서는 얼마 전에 브로드컴 관련돼서 자료 쓰셨던데 실적 갖고서 네, 네. 브로드컴은 해외 주식 중에서는 좋게 보시는 건가요? 그동안 좋게 많이 봤는데 그 네. 업체도 이제 주가가 많이 이제 실적 나오고서 그쵸. 급등을 한 상태여서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이제 고민을 좀 해볼 시점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시장 자체의 성장성과 앞으로의 뭐 실적 성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는 없는데 수주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너무 이제 레벨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뭐 제가 막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잔뜩 그냥 급하게 막 이거저거 물어봤는데 사실 물어보고 싶은 건 더 많아요. 랜드 관련해서도 뭐 하나 마이크론, 동진 세미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어제 막 움직이니까 이런 것도 다 괜찮아지는 거 맞나요? 랜드업하기 좋아지면은 같이 움직일 회사들이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더 여쭤보면 아직 코멘트가 안 나오셨는데 네. 애널리스트는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아쉽지만 저는 오늘 상당히 도움됐어요. 왜냐하면 삼성 만약 지수가 치고 나간다면 삼전이 포지셔닝에 달려 있다고 좀 보고 있었는데 오늘 들어보면 결국 내년에 HBM도 있지만 저는 랜드 사이클도 일부 IB 해외 글로벌 IB도 지정했던 것처럼 2027년에 돌아오는 거여도 2020년에 반영되거든요. 보통 주가는. 그렇죠. 네. 그 사이클을 봐왔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가 잘 연결되는 사이클이면 한국 코스피 증시 전체적인 긍정적 어떤 모멘텀의 한 축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올드에서 삼성전자 얘기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말 하면 조심스럽지만 이런 생각 듭니다. 하는 윤세의 돈 되는 썰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제가 두서없이 여쭤보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오늘 되게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 다음에 한번 식사 한번 하시고 예. 예,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음 주에도 그러한 애널리스트 분 찾아가지고 아마 깊은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기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